자, 오늘 컴퓨터는 고객님이 쿨러하고 케이스를 교체하고 싶대요. 아이고, 케이스 잘못 들고 왔구나. CPU 온도가 너무 높대요. 원래 기본 쿨러 사용하시다가 이거 고객님이 쿨러를 따로 장착하셨대요. CPU는 11700K. 11700K면 순행으로 가도 괜찮죠. 그런데 2열, 3열 순행이 있는데 3열 순행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위로 3열이 달리는 게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그냥 보급형 그렇게 말씀드려야겠죠.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M60에다가 3열 순행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가리경 쿨러 교체 그렇게 되겠네요. 오늘 디아블로 게임하다가 블루스크린이 가끔 뜬대요. 다른 게임은 괜찮다고 하니까 게임 재설치나 드라이브 재설치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일단은 케이스 가리경 쿨러 교체니까 요것만 신경 써가지고 일단은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4세대에 비하면 11세대 10세대 뭐 리프레시라 보면 되죠. 그렇게 발열이 심하진 않죠. 14세대에 비해서요. 그런데 공랭 쿨러 이걸로 온도를 못 잡는다고 하니까 쿨러는 제대로 잘 장착하셨는데 비닐도 잘 떼고, 그래픽카드는 3070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도 꽤 좋고, 아이고 그래픽카드가 걸리네요. 저게 넓이가 될라나? 손열이 들어갈지 일단 뜯어가지고 한번 봐야겠네요. 케이스가 이것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손열이 들어갈 만큼 길지가 않죠. 폭이. 스탠드오프가 같이 올라와 버렸네요. 여기 하나가. 뭐 연가 케이스들이 그렇죠. 조립은 직접 하셨나? 아닌데 직접 하신 것 같지도 않고 어디 업체에서 하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네요. 자, 부품 좋은 걸로만 하셨어요. 파워도 시소닉 거고, 시소닉 거 단가가 조금 있죠. 하드 디스크가 하나가 있네요. 자, 제가 케이스 가리 몇 번 얘기 들었는데, 케이스 가리 몇 번 말씀드렸는데, 케이스 가리는 이런 컴퓨터가 케이스 가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가격대가 있는 컴퓨터. 가리하면 이렇게 한 대보다 일이 더 많죠. 턴 다 뜯어내야 되고 다시. 그래서 가격이 한 대 조립비만큼 받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한 대 조립비 받거든요. 한 대 조립비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해야죠. 조립 대행비를 받는다고 해야죠.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10만원, 20만원짜리 컴퓨터 사가지고 케이스 가리를 한다 그러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건 가끔 문의 전화 오시는데 제 영역이 아니죠. 그건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컴퓨터 사가지고 케이스가, 그 다음에 파워 가격, 그 다음에 하도 오래된 거네요. 2012년 8월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 금액이 더 나오죠. 케이스 가리는 개인적으로 갈고 싶다 그러면 가져도 되지만, 이런 금액이 조금 나가는, 금액대가 조금 되는 컴퓨터가 케이스 가리를 해야 가격대가 맞는 거겠죠. 효용성이 맞는 거겠죠. 그리고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CPU 온도가 안 잡힌다고 해가지고 하는 김에 케이스도 바꾸시는 거니까 저런 경우라면 괜찮죠. 어차피 쿨러 다는데도 일정 금액이 드니까 케이스 가리를 해버리면 쿨러 장착비는 따로 안 받거든요. 케이스 가리비만 받지. 어차피 한 번에 하니까요. 조립이 애매하네요. 전문가가 한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비전문가가 했다고는 조금 잘했고, 전문가가 한 것 치고는 조금 못했고. 이 케이스도 제 케이스보다 좋죠. 제 케이스가 워낙 썩은 거니까. 그렇지만 잠시만요. 그래픽 카드가 커가지고 수냉 쿨러가 들어갈지 모르겠네. 이거 뜯은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전면에 쿨러를 세우려니까 이거 간섭이 조금 생기겠네요. 3열하고 하니까. 케이스가 길이 폭이 그렇게 긴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이건 고객님한테 한번 다시 연락을 들어봐야겠습니다. 3열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하얀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케이스로 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니까 까만색, 케이스도 까만색, 쿨러도 2열이 까만색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2열로. 이 정도면 12세대 아니고 11세대, i9은 아니고 i7이죠. 11700K, 11700K. 요 정도면 2열로 잡을 수 있죠. 3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주문하고 고객님께서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오늘 바로 하실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2열로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어려운 건 없죠. 수냉 쿨러. 자, 후면으로 하면 여기 뒤에 쿨러에 대이겠네요. 후면으로 하는 게 미감상 깔끔하기는 한데 앞쪽으로 해야겠네요. 뒤쪽 쿨러랑 여기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전면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도로 들어가야 되면 쿨러가 이렇게 달리겠죠. 그러면 선이 뒤쪽으로. 수냉 쿨러 뒤쪽으로 하고 앞쪽으로 하고 배관을, 그건 개인 취향이긴 한데, 그런데 뒤쪽에 여기 쿨러하고 여기 파이프가 데일 수 있거든요. 앞쪽으로 하면. 그래서 예쁘기는 뒤쪽으로 하는 게 더 깔끔하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하는 게 정석이긴 정석입니다. 케이스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큰 케이스는 뒤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요건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냉쿨러는 나중에 달면 되고, 상단에 두 개 땡그를 아래쪽에 흡기로 달면 흡기가 낫겠네요. 아래쪽에 흡기로 두 개 달아주겠습니다. 요거 안 달아도 되지만 고객님 컴퓨터에서 뜯은 거니까 나중에 필요 없으면 떼시면 되고요. 요거 나사가 있나? 네, 있네요. 이렇게 일단 두 개 달아줬습니다. 이쪽에 빈 공간 있죠? 빨려 들어가가지고 뒤로 나갈 거고, 빈 공간에서 그래도 공기 빨아 올리면 그래픽카드 쿨링 쪽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뭔가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뭔가 어설프네요, 하는 게.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조급해지죠. 뭔가 천천히 하면 되는데, 천천히 하나 빨리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에 정해져 있을 건데, 조급해 한다고 뭐 더 일을 더 하는 것도 아닌데 천천히 해야죠. 마음을 다잡고. 고객님 하드디스크 있거든요. 하드디스크 이렇게 하면 하드디스크는 됐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일단 이따가 다시 달고 파워. 개인이 조립했다고는 너무 잘했고, 집에서 공구도 없었을 건데 컴퓨터 조립하는 간단한 장비들 있죠, 그런 거 없을 건데 이런 거 선문권한 거 보면 업체가 조립했다고는 또 하기가 좀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정집에 이런 컴퓨터 조립할 때 니프나 이런 것들이 잘 없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집도 많지만 컴퓨터 조립할 때 이런 거 찾기가 좀 힘들죠. 그냥 드라이버 한 개로 하는 거죠, 조립할 때 보면. 시소니 750 750W죠. 좀 이름 있는 파워들, 이름 있는 브랜드 있죠. 그러니까 브랜드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숫자로 장난 안 치죠. 그런데 뻥판들은 보면 이름에 브론즈 등급은 아닌데 뭐 플래티넘 600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실제 200 같고 150W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좋은 파워들은 이런 가지고 장난을 잘 안 칩니다. 모듈러 이렇게 달고, 쿨러 가이드도 바꿔야 되네요. 이거부터 넣어 놓을게요. 정리를 해가면서 조금씩. 이쪽 다 잘 걸렸고, 됐고, 메인보드 가이드가 달라지죠. 엄마야, 이건 냉각이 왜 안 됐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풀려져 있네요. 요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가이드가 써머리 더득더득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풀려가지고 가이드가 꼭 눌러주질 않았네요. 가이드가 꽉 눌러줘야 이게 될 건데, 이거 종이와시는 또 어디서 구했나? 원래 들어있던 건가, 종이와시가? 그러니까 써머리 이상했어요. 쿨러를 열었는데 꽉 눌린 자국이 아니고 이렇게 살짝 대었다 들렸다. 쿨러가 그리고 엄청 커요. 무거우니까 이게 꽉 안 눌러진 거죠. CPU가 벌크네요. 2021년 11월 땡땡. 벌크라도 상관없죠. CPU야 처음 고장 안 나면 잘 고장 안 나니까. 어차피 그리고 AS란 게 평생 되는 것도 아니고. 136611. 이제 보드를 넣으면 되겠네요. 가이드는 다 됐고, 쿨러는 여기 위에 바로 장착. 자, 그래픽 카드가 위쪽이네요. 이게 보드가 조금 좁네요. 2열에 있으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쿨러 장착하기 전에 선정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쿨러 장착해버리면 공간이 좁아져서요. USB 요거는 파란색, 요거는 위에 있고, 얘부터 자리 잡아주고, 쿨러 선 위를 꽂아주고, 나중에 깜빡하니까. 매번 이거 조립할 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핀이 뒤로 빠지죠. 이게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LED는 ARGB, 어드레스 RGB 있죠. 그거 없고 그냥 자동이고, 쿨러도 4핀 2개 갇히고. 쿨러 달았고, 자, 썸을 CPU 펌프 팬 꽂는 데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CPU에 꽂고 메인보드에서 맞춰주겠습니다. 여기 고정 RPM으로 그냥 시스템 팬 1, 2, 3만 있네요. 메인보드에서 고정해주면 뭐 펌프 팬이나 차이가 없죠. 펌프 팬은 처음부터 고정해라고 그렇게 펌프 팬이 있는 거죠. 이전에 케이스가 어만한 그래픽카드 들어가기는 조금 버겁더라고요. 완전 끝까지 되더라고요. 케이스도 약간 좁은데 그 케이스보다는 조금 여유는 더 있죠. 쓰던 것보다는. 그 전에 케이스는 그래픽카드 넣으려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넣어야 되던데, 그래도 이 케이스는 여기 앞에 공간이 남죠. 파워가 8핀이 2개가 들어가요. 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 더 먹어야 되는 건 이제 새로운 규격이 나왔죠. 이런 엄청 긴 거. 초반에 문제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개선판이 나오고 그랬죠. 보드가 좀 작네요. 여기 넣기는. 보드가 그래픽카드 높이가 너무 위에 있죠. 수냉 쿨러 달기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선이 지금 이렇게 우겨져 있는데, 보드가 그렇죠. 일반 B보드 중에 조금, 그러니까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저렴한 B보드 11세대면 방열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보급화 됐을 건데 그런 것들이 없는 B보드요. B보드 중에 보급형 그렇게 말해야겠죠. 그렇다고 문제 있는 건 아닌데, 보드가 이래 놓으니까 공간이 협소할 수밖에 없죠. 여기도 분해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좁은 거죠. 여기 보드가 좀 더 크면, 일반 B보드면 조금 한 칸 더 아래로 갈 건데, 보드가 작다 보니까 보드가 M 사이즈, 마이크로 ATX 사이즈예요. 그 크기는 쉽게 생각하면 A보드 크기, 그냥 일반 A보드 크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간이 되게 협소하죠. 저 정도 보드가 충분히 전력을 공급한다 해도 i7 정도 가시면 보드도 같이 조금 신경을 써야 전력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안에 공간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또 저런 보드에 A보드에도 다 쓰고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